안녕하세요. 컨디셔널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셔리얼 넷 논문을 발표할 응용수학과 이지수입니다. 제가 이번 실전 인공지능 연구에서 다룬 주제가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셔리얼 넷인 겐이었습니다. 해서 이 연구와 관련된 논문이기도 하고 제가 연구에서 사용한 엠리스트 데이터를 이 논문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컨디셔널 겐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앱스트랙트입니다. 겐은 생성 모델을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버전의 겐을 소개를 합니다. 제가 연구에서 사용했던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예로 설명드리면 기존의 겐의 경우에는 0부터 9까지의 숫자에 대해서 구별하기 힘든 가짜 이미지를 생성하며 각 숫자의 클래스 레이블에 맞게는 이미지를 생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랜덤하게 그 데이터셋에 비슷하게 생성해낼 수는 있지만 0이면 0, 5면 5 어떤 그 조건을 얘기했을 때 그에 맞는 이미지는 생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C개는 인풋 데이터에 Y 데이터를 추가를 해서 클래스 레이블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또한 모델에는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겐은 적대적 네트워크인데요. 이 겐의 장점은 백프로파게이션만 사용해서 그레디언트를 얻기 때문에 간단한 학습을 할 수 있고 별다른 추측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양한 요소와 상호작용을 모델에 쉽게 통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언컨디셔널한 겐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생성되는 데이터의 모드를 제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추가 정보에 따라 모델을 조정하면 제어가 가능하게 된다는 게 본 논문에서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선 이러한 조건부 적대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실험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엠리스트와 MIR 플리커 데이터셋을 이용을 했습니다. 릴레이티브 워크입니다. 슈퍼바이즈드 뉴럴 네트워크가 2014년 당시에 많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많은 수의 아웃풋 카테고리를 수용하기에는 모델을 확장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멀티모달이라는 방식이 등장을 했는데요. 다른 양식에서 추가 정보를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어를 벡터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변형을 해서 사용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지금까지의 많은 작업이 인풋 아웃풋 1대1 매핑을 하는 데에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건부 확률론적 생성 모델을 사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릴레이티브 워크에 대한 설명입니다. 컨디셔널 어드버셔리얼 넷을 설명하기 전에 이전 모델인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셔리얼 넷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데요. 이 개는 데이터 분포를 받아서 실제 가깝게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생성 모델 제너레이터. 지금부터는 G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G와 입력받은 데이터가 진짜 데이터인지 아니면은 G가 만들어낸 것인지를 판별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 D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밸류 펑션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그 기호 수식 먼저 정리를 하자면 제너레이터 디스트리뷰션을 PG라고 하고 이제 처음에 노이즈가 들어간 디스트리뷰션에 PZ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너레이터를 거쳤을 경우에는 이 데이터 스페이스를 GZ라고 얘기를 하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DX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만약에 이제 다음에 밸류 펑션 VDG가 10과 같이 미니맥스 게임을 G와 D가 진행하면서 적대적으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민 J 파트를 보면 G가 V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XD는 D가 V를 최대화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V 밸류 펑션에 대해서 G와 D가 서로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서로 적대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만약에 D가 매우 잘 학습이 되어 있어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모든 것을 잘 판별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들어오는 인풋 데이터 X가 만약 실제 이미지라면 DX는 1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G에서
Z 노이즈를 받아서 제너레이터를 거친 이 이미지에 대해서는 가짜 이미지일 텐데 이걸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판단을 했을 때는 거짓이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0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 V의 값은 D의 입장에서 V의 최대값은 0이 됩니다. 로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로그 1 형태로 V의 최대값은 D의 입장에서는 0이 됩니다. 만약에 G가 잘 학습되어서 D를 속일 만큼 가짜 이미지를 잘 만들어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D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앞에 데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실제 이미지 X를 얼마나 잘 판별하느냐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너레이터가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이 뒤에 쪽에 있는 파트를 보시면 제너레이터가 생성을 했을 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판단하기에 정답이다 라고 판단을 하도록 제너레이터는 학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적으로 D, G, Z 이 부분이 1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G의 입장에서는 V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도록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라고 했을 때는 이 1이라는 값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향하는 그런 값이 이제 G의 입장에서의 V의 최소값입니다. 그렇게 학습을 진행하는 형식입니다. 이제 기존의 겐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컨디셔널 이제 조건이 추가된 형식이었을 때는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G와 D의 추가 정보 Y라는 조건만 추가하면 컨디셔널 생성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Y는 이제 클래스 레이블 또는 다른 모달리티 데이터와 같은 모든 종류의 보조 정보일 수 있습니다. 추가 입력 레이어로 D와 G 모두에 Y를 공급을 해서 컨디션을 줄 수 있습니다. G 같은 경우에는 인풋 노이즈에 Y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 적대적 학습 프레임워크는 이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이 구성되는 것에 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D에서는 X와 Y가 인풋으로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것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 컨디셔널 어드버셔리 넷에 대한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여기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데 여기서도 아까의 설명과 같이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X와 그에 대한 Y가 따로 데이터가 추가돼서 들어가는 형식이고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Y 정보가 합쳐진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수식 같은 경우에도 아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들어오는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Y라는 값이 추가되어 있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컨디셔널 어드버셔리 넷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본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유니 모델인 이제 멀티모달을 사용하지 않은 그냥 엠리스트 모델 데이터셋을 집어넣어서 진행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주어진 조건이 이제 0부터 엠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Y의 조건이 뭐 0부터 9까지의 레이블이겠죠. 그래서 이 조건에 따라서 클래스가 잘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Y 데이터가 각 로우별로 0부터 9까지 들어갔을 때 이제 0부터 9까지 제대로 정답에 따라서 클래스를 나뉘어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미지 품질은 오리지널 겐과 비슷하다고 본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모달 형식입니다. 여러 이미지들에 대해서 사람이 직접 넣은 태그와 C겐이 생성해낸 태그를 비교한 테이블을 가져왔는데요. 가장 오른쪽 열이 생성된 태그 중 제일 나은 것을 10개를 나열한 것인데 생각보다는 잘 된 것으로 14년도 논문이라고 했을 때 제일 나은 거 10개를 나열했을 때 꽤 잘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멀티모달을 활용한 연구가 추후에 더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술들이 이제 나와 있지만 이 14년도에 컨디셔널 겐이라는 게 처음 등장한 때에 나온 결과로는 여기까지가 나온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추후 연구에 대해서는 이제 각 조건부 생성 모델의 잠재력과 이제 다른 많은 분야로의 응용에 대한 가능성을 보였고
이게 이제 처음으로 조건부 생성 모델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논문을 토대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 실험에선 태그를 독립적으로 사용했지만 한 번 여러 태그를 사용해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본 논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컨디셔널 겐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